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국민의힘 닫고 열린우리당 측 재창당입니다. 네. 네, 아시다시피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민주당 내 친노 또 개혁 세력과 김부겸 총리 등 한나라당 탈당파가 모여서 만든 정당입니다. 그래서 여당이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바뀌었었죠. 근데 최근에 대선 뒤에 야당에서 신당 창당설을 하겠다는 그런 말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이준석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진행자가 창당을 하라는 지지자의 메시지를 읽어주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창당은 제가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는 창당을 노리는 세력이 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최근 선대위 직책에서 물러난 데는 당내 일각의 이 신당 창당론에 대한 불만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입니다. 윤 후보가 울산 회동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는 당이 중심이 돼달라고 약속했는데 이 신당을 만든다면 이 대표는 대표직도 또 공천권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당 창당론이 실체가 있긴 있는 겁니까? 네, 일단 대전제는 윤석열 후보의 대선 승리이고요. 네. 두 번째 조건은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분열한다는 가정하에 시나리오인데요. 이 새시대 준비위원장을 맡은 김한길 위원장과 주승용 전 국회 부의장 등 민주당을 탈당한 호남 인사들 그리고 여기에 대선 뒤에 민주당을 탈당할 인사들까지 모아서 재창당을 한다는 겁니다. 제3지대라고 불려진 사람들을 모아서 국민의힘을 재창당하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왜냐하면 주로 창당 전문가니까. 실제로 윤석열 후보는 당에 입당한 지가 넉 달밖에 되지 않았고 아무래도 당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보다는 애정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최근에는 윤 후보 본인이 스스로 국민의힘 입당이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만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 창당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당을 흔들려는 사람들의 얘기라고 일축했고 또 김한길 위원장 측도 섣부른 소리라고 부인했습니다. 사실 대선 뒤에 지방선거까지 석 달밖에 없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대통령 선거 끝난다고 그래서 금방 그 정계 개편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이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 서로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걸까요? 네, 혹여 윤석열 후보가 내년에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100석 대 180석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이 윤 후보의 국정과제에 대한 입법은 물론이고 총리나 장관 등 원하는 인사의 국회 임명 동의도 받기가 힘들 겁니다. 신당 창당을 통한 정계 개편설이 힘을 얻는 이유인데요. 한 당내 관계자는 입당도 하지 않고 선대위 내 직책을 맡은 이유가 처음부터 내년 지방선거와 당선 이후의 역할을 노렸던 것일 거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물음표 국민의힘 닫고 열린우리당 측 재창당의 느낌표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로 하겠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당이든 정계 개편이든 이 대선 승리라는 대전제가 충족된 뒤의 일이죠. 유권자들에게는 창당설이 김칫국부터 마시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의 혼란과 난맥상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야당이 선거에서 이긴들 정계 개편을 할 능력은 되느냐는 의구심도 여전합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2번 죽이고 1번 살렸다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한명숙 전 총리의 사진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박범계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가 이제 복권 되는데 노력을 했으니까 한 번은 살렸다라는 말은 뭐 이해가 가요. 근데 2번을 죽였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어제 한명숙 전 총리가 복권 되기까지 1년 반 동안 여권의 한명숙 구하기에는 여러 곡절이 있었습니다. 일단 지난해 4월에 사기죄로 복역 중인 재소자의 주장과 또 돈을 준 한만호 씨의 비망록을 토대로 검찰 모해 위증 교사 의혹이 불거졌죠. 이 수표를 받은 확실한 증거가 있었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미 한 씨의 비망록까지 다 판단을 해서 유죄를 확정했던 건데 여권에서는 본격적으로 재조사를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와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네, 박범계 장관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종결 사건에 대해 지휘권을 발동을 했었죠. 네, 박 장관이 취임한 지 2달밖에 안 됐을 때 일이었는데요. 박 장관은 이 모해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대검의 불기소 처분 결정에 대해서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면서 대검 부장회의에서 재심의하라고 했습니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 기록을 직접 자세히 보고 심사숙고했다면서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었는데 박 장관의 이런 노력에도 14명의 참석자 가운데서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잘못한 게 없다면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만 재확인한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야당에서는 이 박 장관이 한 전 총리를 2번 죽였고 더 큰 치욕만 남겼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번 복권으로 여권의 지난한 한명숙 구하기는 마침표를 찍게 됐는데 이 7억 원이 넘는 미납 추징금은 다시금 화제가 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6월에 자신이 무고하다고 주장하는 한명숙의 진실이라는 책도 냈는데 이 검찰이 추징금으로 환수한 인세는 260만 원에 그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2번 죽이고 1번 살렸다의 느낌표는 투아웃에 던진 변화구로 하겠습니다. 네. 이 거액의 뇌물소수로 복역한 한 전 총리의 사건은 진영의 도덕성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재심을 통한 복권이 정도라는 반응도 나왔는데요. 한 전 총리의 복권이 여권 지지층의 결집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국민들에게 부패 전력만 상기시키는 결과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채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